안녕하세요, 리더송입니다. 뱀띠의 해를 시작하는 2025년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조금 늦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에는 원하는 일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에는 유난히 명절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마일리지를 통해 발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나라를 간다는 것 너무 설레지 않나요? 인천에서 발리로 가는 여정의 마일리지 항공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고 시간이 예상한 대로 흐르지 않는 직업 특성상 저는 해외를 나가도 전날 또는 2일 전에 예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리 여정도 전날 운 좋게 마일리지 항공권을 득템했고 발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발리로 가는 편도 항공권 52,500 마일리지 프레스티지 스위트 좌석 발권에 성공했고 연휴 시즌이라 마일리지 가격도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25년 3월 기준 마일리지 항공권은 35,000 마일리지인데 말이죠. 그래도 황금 같은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발권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먹는 코스 요리를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발권할 때는 최대한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1월 28일 출발해서 연휴 기간을 즐기기에는 발리가 가장 적합한 노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타고 가는 거니까 좋은 비즈니스석에 탑승하는 것이 더 좋겠죠? 저는 그중 가장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미니 1등석 같은 프레스티지 스위트로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탑승한 기종은 B777 300 기종이었고 최신 기종 네오는 아니지만 시트도 최근에 새로 다 바꾼 디자인이었습니다. 기존의 대한항공을 연상시키는 옥색의 시트가 아닌 최신 기종 네오에 장착되는 시트로 변경되어 있었고 칸막이를 통해 창가석은 3개의 창문을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7시간 비행을 밥 먹고 누웠다 라면 먹고 할 생각에 너무 설렜는데요. 발리행 프레스티지에서는 아쉽게도 어메니티는 제공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뜻한 물수건과 함께 식사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식전 서비스로 갈릭 크림치즈를 곁들인 훈제 연어가 제공되었습니다. 평소에 연어를 즐겨 먹지 않는데도 비즈니스석에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평소엔 잘 먹지도 않는 샴페인까지 함께 즐겼습니다. 대한항공 비즈니스에선 다양한 위스키, 와인, 샴페인이 제공되고 커피도 스타벅스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전체로 새우를 곁들인 샐러드와 빵이 제공되며 감자 스프가 나왔습니다. 바게트에 곁들여 먹으니 맛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참 특별한 요리가 아니지만 맛있었습니다. 메인 요리에서는 낙지덮밥 또는 안심 스테이크, 생선 요리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안심 스테이크를 선택했습니다. 고기 굽기는 웰던으로 주문했고 맛은 특별하게 맛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하늘 위에서 먹는 스테이크가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지상에선 돈 주고 사 먹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웰던으로 주문해도 고기 굽기가 약간 미디움 웰던처럼 전혀 익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웰던으로 주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Nobody will love you and love you like I do. And nobody will treat you and treat you like I do. Whenever you need me, I'm truly madly ready. So let me love you. 메인 식사까지 마치고 나면 디저트와 커피 또는 차를 제공하는데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과 과일, 커피가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과 함께 디저트를 즐겼습니다.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비즈니스라는 책인데요. 일하다 심리적으로 지칠 때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을 비즈니스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창밖에 신비한 노을을 구경하다 베드를 쭉 펴고 한참 자고 나면 간식이 나옵니다. 간식은 터키햄 까망베르 치즈 샌드위치가 제공되고 따뜻하게 데워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위치 잡다가 커피를 그만 흘려버렸네요. 비즈니스석이 정말 편안했던 것은 누워있을 수도 있지만 다리를 쭉 올리고 소파처럼 기댈 수 있는 점도 정말 편안했습니다. 이날 넷플릭스로 중증 외상센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너무 배가 불렀는데 제 동생은 뽕을 뽑아야 한다고 라면까지 시켜 먹더군요. 인증샷까지 야무지게 찍고 아주 돈 쓸맛 나게 하는 친구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컵라면 서비스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비즈니스석에서는 여전히 제공되더라고요. 특별히 비즈니스석 라면에는 콩나물이랑 황태가 들어간 라면이 제공됩니다. 맛있게 라면까지 먹고 또 한참 자고 나면 발리 도착인데요. 7시간 비행이 7분 같았던 비즈니스 후기였습니다. 확실히 앉아서 가는 것보다는 장시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비즈니스석이 정말 편하긴 했네요. 돈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저는 발리에 도착해서 조금 빡신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우선 발리에서 꼭 가봐야 할 섬, 길리섬에 다녀왔는데 참 가는 여정이 정말 힘든 여정이더라고요. 길리섬은 윤식당 촬영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신기한 스노클링 포인트도 많고 바다 거북이를 만날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길리섬에 가려면 비행기 7시간을 타고 또 공항에서 차로 2시간 30분을 달려 빠당바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1박을 하고 다음날 배를 타고 약 1시간 40분가량 배멀미를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배 시간은 오전 타임, 오후 타임 나눠져 있지만 길리섬에서 1박하고 나올 예정이라 최대한 오전 일찍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전날 덴파사르 발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길리섬으로 갈 수 있는 빠당바이 항구 바로 앞에 있는 숙소에서 잠만 자고 오전에 바로 항구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길리섬으로 가는 페리 티켓은 에카자야 배를 이용했고요. 마이리얼 트립과 클룩을 비교해보니 마이리얼 트립으로 결제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편도행 티켓으로 구매했고 1인 49,200원으로 결제했습니다. 전날 비행하고 공항 근처에서 숙박하고 바로 길리섬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발리는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 곳이라서 저처럼 밤 비행기로 발리에 도착하게 되면 빠당바이 항구 근처에서 숙박하고 이동하는 경로를 추천드리긴 하는데 문제는 빠당바이에는 5성급, 4성급 이렇다 할 숙소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작은 항구 마을이기도 하고 주변에 이렇다 저렇다 할 리조트가 전혀 없습니다. 숙박 가격대는 1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호캉스나 리조트 즐기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숙소라고 할 수 있죠. 저 역시도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잠만 자고 나오는 느낌으로 예약한 호텔은 빠당바이에서 가장 비싸고 가격대가 있는 OK 다이버스 리조트. 가격은 99,185원에 예약했습니다. 디럭스 킨룸 예약했습니다. 신혼여행의 성지라는 발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나머지 도착해서 조금은 실망을 했었는데요. 더운 날씨 탓인지 객실의 침구류는 조금 습하고 눅눅한 느낌이 있었고 꿉꿉한 냄새도 좀 나더라고요. 화장실은 청소가 좀 덜 된 건지 오래되어서 그런 건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리조트인 만큼 다음날 조식당에 나가보니 수영장도 있고 부대 시설이 있었고요. 조식도 기본적인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2시간 가까이 타야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맛만 봤고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서둘러 체크아웃을 하고 오전 8시 45분 배를 탑승하기 위해 항구로 이동했습니다. 멀미약 하나씩 먹고 빠당바이 항구에 배를 타러 왔습니다. 생각보다 배가 커서 멀미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항구에서 물을 팔고 티켓도 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길리섬으로 들어가는 배편에는 사람이 없어서 배 안에서 누워서 갈 수 있었습니다. 멀미하기 전에 저는 출발하자마자 기절했고 도착해서 대기 중에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심한 날이 아니어서 편안하게 올 수 있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직원분들이 짐을 내려줍니다. 각자 캐리어 잘 체크해서 짐 가져가면 되고 그렇게 짐까지 받았다면 길리섬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길리섬 최고의 리조트와 발리에서 가장 추천하는 리조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